하루 사이에 코로나19로 40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하루 확진자는 사흘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살려달라며 손으로 쓴 메모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창너머로 흔들고 있습니다. 벌써 7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온 동부구치소에선 처음으로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공공시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살려달라며 확진자들이 한 방에 8명씩 수용돼 있다고 적은 종이가 보입니다. 구치소 밖으로 편지를 보낼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지난 20일엔 한 수용자가 창문 밖으로 수건과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동부구치소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지금까지 7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95%가 수용자입니다. 이들 중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17년 전 굿모닝시티 사기 사건의 주범이었던 윤창열 씨입니다. 윤 씨는 2차 전수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형 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틀 전 숨졌습니다. 윤 씨는 혈액투석을 받아오던 기저질환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윤 씨의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동부구치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남부교도소로 간 수용자 중 16명이 오늘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 북부교도소로 옮겨진 수용자 1명도 지난주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동부구치소에 있을 땐 2차례 음성이 나왔습니다. 잠복기 등이 이유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들은 이달 중순까지 여러 법원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엔 확진된 수용자 70명이, 서울 동부지법엔 58명이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법원 가운데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중앙지법에는 확진된 수용자 1명이 다녀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수용자가 대부분이어서 지역사회로의 추가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전수검사가 또 진행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동부구치소는 기존에 음성이 나온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내일 4차 전수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구치소 안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수용자가 외부로 보낸 편지를 입수했습니다. 지난 18일에 처음으로 전수검사를 한 직후의 일이 담겼습니다. 갑자기 옮긴 방에는 헛기침과 몸살을 앓고 있고 누가 봐도 코로나 환자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뒤섞어 놨다는 겁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마치 전쟁 피난민처럼 움직였다. 동부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는 지난 20일 새벽 구치소 상황을 이렇게 썼습니다. 1차 전수검사가 끝나고 187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때였습니다. 방을 옮긴다며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열이 나고 증상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뒤섞였습니다. 갑자기 수용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헛기침과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코로나 환자들 같았습니다. 병에 걸릴 것 같아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라도 있겠다고 계속 외쳤습니다. 8명 방에 11명이 시체처럼 다닥다닥 붙어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없던 병도 걸릴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작성된 지 6일 만에 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무슨 상황인 설명이 없이 사정 없이 막 뒤섞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환자 같은 사람들하고 같은 방에 주선을 넣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감염 가능성을 따지지 못하고 많은 수용자를 한 방에 넣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수용자들의 편지에 따르면 1차 전수검사 다음 날 밤 수용자 2명이 다른 7명이 자고 있던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2차 전수검사에선 이 방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망지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상관없다 이렇게. 법무부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는 엄격히 나눠 수용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장 수용자들을 옮길 방을 마련해야 하는데 공간이 없어 문제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제대로 된 지침이 없어 교도관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의 교도관들은 실제로 겪은 일이라며 내부 상황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벗는 교육도 없었고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직원도 출근을 시키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사흘 전 현직 교도관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자신을 동부구치소 일원으로 소개한 글쓴이는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적었습니다. 초기에 전수조사를 원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고 교정당국을 비판했습니다. 구치소가 근무 인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접촉자만 선별하고 직원들의 자발적 접촉 신고는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진자 전담팀 직원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도 했습니다.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넉넉히 지급하지 않았고 방호복을 어떻게 입고 벗는지 교육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던 직원을 출근시키려 했다고도 썼습니다. 이 글에는 오늘 오후 4시까지 13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근무한다는 다른 직원은 매뉴얼과 지도력 부재 등의 총체적 결과물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직원을 출근시킨 일은 있었던 걸로 안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 게시판은 이름과 소속, 내부망 아이디 등으로 현직 교도관인 걸 인증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곳입니다. 동부구치소 측은 자가격리자를 출근하게 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어제 이 카페에는 교도관들의 감염 위험이 크다는 취지의 경북 북부 제2교도소, 이른바 청송교도소의 교도관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해명을 했습니다. 보건 마스크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수검사를 늦게 한 건 서울시를 탓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보안상 이유로 수용자들에게 면 마스크만 사서 쓰도록 했던 법무부는 지난달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KF80 이상 보건 마스크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용자가 본인 돈으로 사야 하기 때문에 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를 오랫동안 착용하는 경우가 생겼고 감염 확산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신입 수용자에 한해서만 보건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모든 수용자와 직원에게 매일 한 장의 KF94 마스크를 주려면 온라인 가격으로 하루 약 5천만 원, 오프라인 가격으로 약 9,800만 원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기도 어려운 데다 과밀 수용된 시설이고 그만큼 기본 방역이 중요한데도 비용을 이유로 관리에 한 발짝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전수검사가 더 빨리 됐어야 했다는 지적엔 지자체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수용자 중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4일 법무부가 전수검사를 하자고 했는데 서울시와 송파구가 추이를 보고 결정하자고 했던 겁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당시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등 4개 기관이 합의해 전수조사 등 일정을 정한 것인데 왜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냐고 했습니다. 공간 분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 접촉자, 비접촉자 3그룹으로 분리해야 하지만 제대로 분리되지 못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은 오늘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JTBC 오혜정입니다. 코로나19 취재팀장인 임소라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들도 확진이 됐다면 더 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음성이 나와서 이감을 시켰는데 잠복기 등 때문에 양성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감된 다른 곳에서도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감된 교정시설에선 기존 수용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격리를 해야 합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좀 짚어보죠. 지금 구치소 안에서 수용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안 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안 썼습니다. 법무부는 수용자들에게 수감동은 집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서는 마스크를 안 쓴다라는 식의 황당한 해명인데요. 첫 직원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도 직원들과 달리 구치소 재소사들은 수감동에서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방역 효과가 떨어지는 첫 마스크, 또 비말 차단 마스크를 쓰는 재소자도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거리두기 2단계였습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서는 이런 지침이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방역당국도 제대로 지침을 안 내렸던 겁니까? 교정시설이라는 특수성에 맞는 지침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예.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기본 수칙만 있다고 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오는 신입 수용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도 미리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구는 달랐습니다. 질병청과 구는 지난 5월부터 미리 움직였습니다. 이병장병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일찌감치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질병청은 환자 한두 명이 발생할 경우에 집단 발병이 될 수 있다며 군과 협의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결국엔 부처의 수장이 챙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는데 그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총리의 경우에는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이 나온 직후에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며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런데 장관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단 감염이 생기고도 또 아무런 말도 행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제는 보호관찰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망자가 나온 날 동부구치소에 갔습니다. 부처 장관이 명확한 메시지를 내고 지시를 해야 했는데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